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실종됐다가 어제 늦은 밤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애통합니다. 이번 집중 후 후속 조치로 정부는 군경과 소방의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많은 인원이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에 소속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왜 전문 수색대를 두고 포병대가 투입됐냐는 점, 그리고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시켰냐는 겁니다. 당시 투입된 대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멜빵 장화를 착용하고 9명씩 일렬로 강바닥을 수색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실종 소식을 접하고 해당 사고 현장을 찾은 유가족은 군 관계자에게 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냐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을 애도하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장병 2만여 명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둔 자식 군대 보내놓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국가유공자가 뭔 소용일까요? 참 착잡하고 애통하고 그렇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지역에서도 한창입니다. 잠시 후에 여수 돌산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를 연양뜰로 발표한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지역 일부의 반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지난 6월 22일 지역의 공공자원화 시설 설립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 연향뜰을 입지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지역 일부의 선정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일부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 방법이 시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며 순천시의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각종 처분이나 신고, 확약, 공표, 행정계획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순천시의 입지 선정 계획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공고의 방법이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예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예고의 방법은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환경부로부터도 이 폐촉법 구조 1항의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시 홈페이지, 게시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고했다면 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폐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입지 후보 지역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시 폐기물 처리장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연양뜰 인근 해령면 마산마을 주민들이 어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장기 집회를 신청하는 등 이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지 후보지에 대한 기상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상영향평가는 1년 동안 계절별로 상이한 기상변화 관측 자료의 신뢰도 확보와 정확성의 제고를 위해 쓰레기 처리장 입지 선정 전부터 2년을 조사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에는 기온과 습도, 풍향, 속도, 현지 기압, 해면 기압, 하늘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들은 쓰레기장 입지 선정은 미시적 기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접 지역의 기존 관측 자료는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2년 동안 관측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비기상 국지 예보 모델에 수치화해서 쓰레기장 오염물질이 계절별로 주변 지역이나 또 순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모델로 산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노관규 시장과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순천시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주민 집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며 순천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시가 시행 예정인 전략영향환경평가 항목에 기상영향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순천시청과 국가정원 등 지역의 주요 거점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해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순천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일부의 절차상 문제 제기나 지역 주민들의 환경 영향 평가 항목에 추가 항목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최근 지역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여수공항을 이용하고 싶다라면서 불편 호소하고 있어요. 네, 광양 지역 주민들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데 여수공항과 광양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광양에서 여수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순천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해당 노선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공항과 광양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5회 운영인 270번 시내버스를 이용해 여수에서 환승하거나 순천으로 이동해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도 최소 2시간이 소요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공항을 연결하는 버스가 있으면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전에는 광양 여수공항 버스가 운행이 됐었다고요? 네, 예전에는 광양과 여수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가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지난 2016년 6월 이 공항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광양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망이 취약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려면 자차, 그러니까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기 차를 이용할 경우 공항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리가 있어서 주차비를 계산하게 되더라도 주차 비용 부담이 크다며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동으로 이 자율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또 현실화되기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항공사들은 수익이 안 난다면서 여수공항에서 노선을 빼고 있고 주민들의 공항 이용은 불편하고 참 이래저래 여수공항의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수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반기 들어서 여수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풀릴 걸로 예고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여수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올해도 여전히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반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지역에 쏟아질 예정이어서 지역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아파트 가격 동향은 지난 2분기 들어 금리 인상이 주춤한 사이 가격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가격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고 거래량 또한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아파트 7월 첫째 주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2.0을 기록해 90.5로 전남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2018년에 3,409건, 2019년에 4,415건, 2020년에 5,600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에 3,074건, 2022년에 1,730건으로 급감했는데 이 거래량만으로 보면 이 작년 기준 3년 만에 기존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가격 하락에 거래량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올 후반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 유지가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단순한 예측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수 지역에서 올 후반기 입주가 예정돼 있는 아파트는 미평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말 준공을 마치고 최근 입주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에도 서교동의 모 아파트 230세대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이어 363세대 규모의 신기동의 모 아파트, 또 광무동에 건립 중인 274세대 규모의 모 아파트도 연말쯤 입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후반기 여수 지역에 총 1,200여 세대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전국적으로 장마와 집중호우가 핥히고 간 자리들을 복구하느라고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러 곳이 있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수 돌산 지역의 피해가 좀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침수되기도 했었고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노인 요양시설 인근까지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상황 집계된 것들 그리고 복구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 박희우 돌산 읍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읍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수 돌산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은 335mm 정도이고요. 예. 피해가 심했던 16일 일요일에는 260mm가 내렸습니다. 앞서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번면 토사가 대량 유실되는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주요 피해 상황도 집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돌산읍 율림리 대율마을 인근 번면에 토사 대량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황 발생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차량 통제 조치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현재 응급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사리에 위치한 어르신 요양시설인 하얀 연꽃 인근에서도 산 경계면 옹벽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대량 유실됐습니다. 또 굴레리에 위치한 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한 천장 붕괴 등 현재까지 180건 정도 피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앞서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만 어르신 요양시설 그 하얀 연꽃 산 절개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토사가 내려오기도 했었고 어르신들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현장 상황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현장 상황은 정리가 됐고요. 하얀 연꽃 요양원 입소자는 총 54분으로 모두 고령 어르신입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는 이분들을 대피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긴급 대피시켰고요. 현재 은혜요양병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예. 현재 피해 현장은 여수시와 군부대가 참여해서 응급조치를 완료하였고요.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설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안전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분들 중에서 다 괜찮으신가요? 어르신들 다친 분은 안 계십니까? 예, 전혀 다친 분들은 안 계시고 어르신들이 처음 겪은 일이라 많이 놀라기는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이면 하얀 연꽃 그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전문가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요양병원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시일에 어르신들이 본연의 편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창 비가 많이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돌산 신기마을이 물에 잠기는 영상도 봤어요. 지금은 물이 다 빠졌죠? 물은 다 빠졌고요. 예. 신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건 아니고요. 신기 여객선 선착가나 진입하는 마을 입구가 다리 주변이 돼가지고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집중호우로 이곳에 물이 잠기면서 좀 이렇게 물이 잠기는 현상이 보였고요. 예. 현재는 물이 빠져 원상 복구됐습니다. 원상 복구가 됐어요? 예.
아울러 신기 마을 자체가 조금 도로면보다 조금 지반이 낮습니다. 그런 점도 작용을 했겠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요양시설, 돌산 노인 전문 요양원 그리고 주택 피해도 직간접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산 노인 전문 요양원에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토사가 약간 흘러내린 상태였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 직원들이 여수시 주무부서에 연락해서 함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수포 등으로 신속하게 안전 조치해서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옥상 빗물 누수로 주택 천장 붕괴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거주자가 출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거주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휴게소를 겸한 회사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분간 지낼 수 있도록 구호 물품을 현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돌산 지역이 관광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카페나 숙박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 시설 피해 같은 것들도 다 복구가 됐을까요?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많은 강우량에 비해서 도로가 붕괴되고 차량이 통제되는 피해는 다행히 돌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인도 일부가 폭우로 침하되거나 도로에 일부 포털이 생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에 시 도로관리부서에서 신속한 응급 조치로 현재 차량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홀이 정말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복구하는 것도 참 애를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보니까 뉴스가 또 하나 나왔었는데 돌산 인포마을 인근에 순찰을 직접 하시다가 산사태를 예견하고 선 조치를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 당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 다행이고요. 산사태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비탈면에 대량으로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였습니다. 예. 제가 사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위험지구를 순찰하던 중 사고 지점을 지나고 있었는데 낙석 방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가 평소보다 약간 많이 튀어나온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 상황 현장을 확인하던 중이던 우리 개발팀장에게 즉시 그 현장으로 출동해서 차량 통제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요. 돌산 파출소 소장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경찰과 함께 차량 통제에 임했습니다. 임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엄청난 토사가 후두둑 소리와 함께 쓸려 내려와서 우리 직원들과 경찰 직원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리 대피한 것이 참 첫눈이라 할 정도로 마음을 쓸어 내렸던 상황이고요. 이후 향이람 관광 차량들을 성두 방면으로 우회토로 인포마을 이장님께 전달했고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로과 교통과에 통보하여 상황 조치토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순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꼼꼼하게 아무래도 또 살피신 덕에 이런 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 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비가 없는 것 같고 주말부터 다시 비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어떻게 비가 올지 아무도 예측을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향후 대비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상 전망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직원 비상 근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지난 피해를 응급 조치한 대상지 위주로 철저한 사전 예찰과 응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많은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정기명 시장의 철학이 시설물이나 물건의 피해는 예산 확보, 보상, 복구 등을 하면 되지만 인명피해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돌산 읍민 여러분, 자연재해 발생 시 우선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집중호우 시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혹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읍면동사무소나 이 통장들에게 꼭 연락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하는 것으로 하죠. 지금까지 여수시 박희우 돌산 읍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읍장님.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의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집중호우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저기에서 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해 주셨어요. 앞서서 여수 돌산 지역 상황 위주로 돌산 읍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피해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피해도 상당하고요. 우선 전남 동부 지역 피해 상황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어제 오전부로 모든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예. 장마도 일시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해가 조금 아니 뭐 떴더라고요. 폭염이에요, 폭염. 네, 비 다시 그치자마자. 더운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예. 전남의 경우 그 농작물 피해가 1,700여 헥타르 정도 물에 잠기고 이제 피해가 좀 있었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16곳. 그때 왜 요양원도 이제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때 네. 돌산에 그 흙이 무너져 산사태가 하얀 나가지고 연꽃. 네. 예. 거기 포함해가지고 전남은 16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 쪽 산사태 위험이 있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일시 대피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피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대피소에 계세요? 예, 그분들이 전남에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피해도 있었어요. 그 순천에 뭐 이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소나무가 쓰러지는 등 전남에서 9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전남 동부 지역의 피해 상황들 빨리 좀 복구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게 비가 올 때도 문제지만 오고 나서도 문제더라고요. 주암댐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되게 가뭄이 심각하다. 네네. 물 몇 개월 절약해야 전까지만 된다.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홍수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대요.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와. 지금 저수율이 70%를 넘어섰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댐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류를 이제 최근 시작해가지고 초당 500톤? 저 취재할 때는 초당 500톤의 물을 이제 방류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댐 하류에 있는 지역들은 또 이제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렇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댐 인근 논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역류를 해가지고 방류하면서 역류해서 다시 논으로 이제 물이 다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벼가 침수되고 다시 물에 잠기는 그런 피해도 또 있다고 그런 제보도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도로 곳곳이 많이 파이는 포트홀 현상. 아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파였더라고요. 군데군데. 운전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예. 감속해서 운전하시고 또 무리하게 이거를 포트홀을 피해야겠다 하다가 오히려 옆에 차선에 있는 차와 또 충돌을 할 수 있으니까 예,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운전하실 때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주의하시면서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여수시 폐기물 불법 반입 관련된 이야기인데 연속 보도를 하셨고 이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기획 보도 부분에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자상은 처음 받아보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이 뭐 새벽같이 나가서 또 잠입해서 또 취재하시고 또 그랬던 결과물인 것 같은데 보도 맞아요. 내용 일단 짧게 정리 좀 먼저 해주시죠. 이제 여수에 매립장이 있잖아요. 예. 이 매립장은 여수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매립할 수 있는 곳인데 다른 지역 쓰레기가 이 매립장으로 여수 쓰레기로 둔갑해서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업체를 좀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에 출근을 해서 잠복을 좀 했더니 정말 광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여수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을 배출지에서 바로 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내려서 분리선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갖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다 한데 뒤섞여가지고 분리선별을 한 다음에 여수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 정황들이 좀 포착이 돼서 이거는 기획보도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지역마다
여수가 쓰레기 처리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특히 매립장 관련해서 예. 여기는 다 혐오하는 기피 시설이잖아요. 연한 시간은 다 가까우고 있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게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받음으로써 매립장 포화 상태는 더 빨리 다가오고 그만큼 수명은 단축되고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이렇게 다른 쓰레기로 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취재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후에 여수시에서 특별 단속 기간을 한 달간 운영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보도가 나간 게 6월 초였고 예. 그 이후 보도 이후에 6월 중순부터 여수시가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더니 10곳에서 적발,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7건이었고 경고, 고발 각각 1건이었고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한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왜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광양에서 그 차량을 폐기물을 싣고 차량을 이제 여수 매립장으로 운반했던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도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된 거죠. 이렇게 나가면 좀 공론화가 되면 조금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많이 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보도 이후에 폐기물 반입 조례 또 규칙도 개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내용 전해주시죠. 그 공사장 생활 폐기물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아예 반입을 금지시켰어요. 예. 여수시가 최근 지난주부터 금지를 시켜서 아예 그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아예 이제 매립장으로 가져갈 수 없고 일반 이제 생활 폐기물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지역 쓰레기를 이제 들여보낼 가능성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조심하더라도 또 이게 아무래도 여수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그 처리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생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규칙을 좀 강화했어요. 원래는 그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만 영업정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 업체는 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대만 안 가지고 가고 나머지 2대, 뭐 3대로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맹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차량이 아니라 업체 전체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담 부서 공무원들을 조금 약간 배치해가지고 단속도 좀 강화하겠다. 정기적으로 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 인력 책임 같은 경우도 좀 분배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보죠.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비가 언제 왔었냐는 듯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폭우가 남긴 상처들로 수해 복구가 한창이에요. 가장 또 큰 게 아무래도 교통편 아닌가 싶은데 집중호우 때문에 중단됐던 열차 운행 중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됐던 지난 15일 일반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했는데요. 예. 지난 18일 오후에는 일반 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고속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이 코레일은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 토사 유입이나 산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운행 중지를 결정한 건데요. 18일부터 익산 여수 엑스포 구간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남 지역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일반 열차가 운행 중인 경전선 광주 송정 순천간 구간은요. 지난 15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선제적으로 열차 운행 중지를 한 것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불편도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네, 이 여수 엑스포역이 이번처럼 한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천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용객이 없으니까 역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도 다 문을 닫은 상태고요. 마지막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차 운행 중단 소식을 모르고 역을 찾았던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대중교통을 타고 역에 내렸을 때 운행 중지 방송을 들은 분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이 다른 교통편을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빠른 정상 운행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수 엑스포역 이용자들 얘기 들어보시죠. 열차 운행 중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 불안정으로 안전 운행을 위해 여수 엑스포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는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고객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고 왔습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차 타고 왔는데 처음 같은데 여기 여수에서도 이렇게 기차가 없다는 것이 진짜 불편하네. 이제 버스 편으로 가봐야죠. 나는 나의 기억에는 이렇게 아예 만다 있는 건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모르고 가는 애들 저 사람들 모르고 오는 거예요. 기차 습관이 이제 여기 왔다가 이제 돌아가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언제 또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네. 그만큼 많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평소 7월부터는 여수나 순천 이쪽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열차가 가장 또 중요한 수단일 텐데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묶였어요. 네, 주말에는 여수를 오는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열차를 이용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도 또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발도 묶였습니다. 이 열차 중단 이후 택수 정류장에는 관광지로 가는 승객 대신에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공항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예.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 관광객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열차 타러 왔다가 버스 터미널로 가요. 그래서 여기 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람이 왔다가 비행기 아니면은 터미널로 간다. 많이 오는데 지금은 한 3, 4일부터 지금 줄었죠. 완전 줄었죠. 방학하는 애들이 안 오잖아요. 약간 젊은 20대 쪽 애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안 오고 대부분 열차를 타고 오니까 지금 이제 기차가 끊어져가지고 일단은 뭐 잘 안 오죠. 버스로는 좀 한정적이고 기차로는 좀 많이 오는데 관광객이 거의 평상시에 지금 한 5분의 1? 확 줄었죠.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차가 택시가 여기서부터 반대편까지 넘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없잖아요. 기차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확 줄었죠. 기차 이제 노선이 서울부터 이제 내려오니까 뭐. 예, 업데이트된 이야기를 보니까 코레일이 오늘 첫 KTX부터 서행 운행하던 속도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역 일정이 또 중요할 텐데 네. 내일부터는 전라선 구간도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요? 네, 코레일은요 일반선은 일부 구간의 선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강화된 안전점검 절차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운행이 중단됐던 KTX 일반선 구간과 일반 열차 운행도 단계적으로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반 선로 등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시설 점검을 나섰는데요. 절개지, 산빌탈 등 토사 유실에 취약한 구간과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요. 정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예, 뭐 다행히 전라선이나 호남선의 경우에는 유실된 선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복구나 안전 점검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에요. 네, 용산 여수 엑스포역 구간 내에는요. 산비탈이나 터널 등 취약 구간이 많아서요. 이 서대전 구간의 터널 부근에서는 속도를 약간 늦춰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만약 상황에서는요. 운행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라서요. 열차 운행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열차 이용객들은 반드시 사전에 운행 여부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여름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소식입니다. 네. 은근히 요즘 주변에 코로나 다시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맞아요. 감기에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레지오넬라증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은. 네, 어떤 병입니까? 이름은 조금 어렵고 생소하지만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여름철 감염병입니다. 레지오넬라병이란 레지오넬라 세균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 병인데요. 네. 이 세균은 우선 오염수나 상온의 물에서 번식하고 에어컨의 냉각수에서도 번식을 합니다. 따라서 냉각탑, 상수도, 배관 등을 따라서 전파되고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급수시설, 대중목욕탕의 욕조나 야외 분수 등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 전파가 되고 사람 간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 간 전염은 안 되지만 뭐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같은데
걸렸을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두통, 근육통, 허약감, 고열 등의 증상과 함께 마른 기침, 복통, 설사 등이 동반됩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냉방병이라고 불리는 경미한 증상과 비슷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문제는 폐렴이 동반될 때입니다. 네. 대표 증상 중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기침인데요. 폐렴이 동반될 경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등을 일으키고 심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돼 있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률이 최대 10%에 달합니다. 네,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3가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첫째는 먹는 물을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닥 분수나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중, 물놀이 전후에 개인 위생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3번째가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이미 많은 가정이 에어컨을 틀고 계시겠지만 직장에서도 에어컨 가동 전에 청소를 깜빡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해요. 귀찮아요, 귀찮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시고 또 소독을 반드시 해서 냉각수에 서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퍼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겠습니다. 네. 또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도 냉각탑, 급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주기적인 청소 소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레지오넬라증 안 걸리시게 또 주의를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서식하는 여름철 레지오넬라균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미카의 언더워터 준비했습니다. Bursting through a blood red sky, a slow landslide, and the world we leave behind. It's enough to lose your head, disappear, and not return again. When I fall to my feet, wearing my heart on my sleeve, all I see just don't make sense. You are the port of my call, you shot and leaving me raw. Now I know you're amazing, 'cause all I need is the love you breathe. Put your lips on me and I can live underwater, underwater, underwater. Flying through a bright blue sky with a space boy high from the world I leave behind. It's enough to lose my head, disappear, and not be seen again. When I fall to my feet, wearing my heart on my sleeve, all I see just don't make sense. You are the port of my call, you shot and leaving me raw. Now I know you're amazing, 'cause all I need is the love you breathe. Put your lips on me and I can live underwater, underwater, underwater.
네, 미카의 언더워터 듣고 오셨습니다. 송유라 네.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21일 내일이면 벌써 중복입니다. 아, 그래요. 초복이 그러네요. 지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비만 겪다가 중복을 맞이한 기분인데 예. 지난 초복에 삼계탕 드셨나요?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회사 식당에서 아주 그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잘 먹었는데 네. 혹시 지난 초복에 삼계탕 못 드신 분들은 내일 중복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물가입니다. 뭐 이미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 3만 원 가까이 드는 그런 시대고요. 햄버거 단품이 뭐 10,000원 가까이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네. 삼계탕 가격 평균이 16,000원 안팎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18,000원, 2만 원 뭐 쉽게 볼 수 있고요. 뭐 전복 하나 넣으면 2만 원이죠, 뭐. 뭐 오글게 하면 3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계탕으로 불리고 있는데 작년보다 무려 12.7%가 상승한 값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집에서 만들어 먹자니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요즘 뭐 밀키트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삼계탕 좀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지만 그것도 애매합니다. 1인분에 만드는데 10,000원 가까이 든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17일 한국물가정보에서 복시를 맞이해서 생닭, 찹쌀, 수삼 등 삼계탕 재료 7종에 대한 전통시장 가격을 조사했는데 4인 기준 34,860원 나왔습니다. 그럼 1인분에 약 8,700원 꼴인데 네. 거의 9,000원 꼴이거든요. 그러네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3% 오른 값이라고 합니다. 43%. 네. 참 진짜 올랐죠. 그러게요. 닭고기 값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삼계탕의 주 재료인 닭고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영향과 또 닭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서 사육 규모가 줄었고요. 자연스레 예.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 이른 폭염과 장마로 인해서 양계장 온습도 등 관리 비용이 상승한 것도 한몫을 했는데 네.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지금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복을 앞두고는 며칠간 닭고기 가격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복 중 가장 수요가 몰리는 초복이 지났기 때문에 아. 비교적 좀 수요가 감소를 했고요. 예. 또 워낙 금계탕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삼계탕 대신 다른 보양 음식들로 수요가 분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요즘에 간편식 뭐 밀키트 같은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온라인 모을이나 이런 데서 간편식 삼계탕 사 드시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은 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복날을 보내는 복날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2009년 노래죠.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 준비했는데요. 참고로 2009년도의 삼계탕 가격은 11,800원 꼴이었다고 합니다. 한 5,000원 가량이 올랐네요. 네.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